노총각 오만이라는 뱃사공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강한 팔과 친절한 마음씨를 갖고 있었다. 사공 오만이는 따뜻한 미소로 사람들을 안내했는데 북적거리는 마을에서 벗어나 조용한 강가에 있는 나루터에서 좀 낡은 나룻배 한 척으로 강을 건너올 사람들을 늘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늦가을 오후 노총각 오만이의 배가 나루터에서 부드럽게 바람에 흔들리고 있을 때 한 여인이 멀리서 배 가까이로 다가왔다. 그녀의 발걸음은 망설이는 듯 마치 추억을 아쉬워하는 듯 연신 뒤를 돌아보며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는데 그녀는 가을빛처럼 붉은 감색의 옷을 입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부인. 어디까지 가십니까? 여인은 슬픈 목소리로 희미하게 말했다. 맞은편 산기슭에 있는 버드나무 숲까지 가주세요. 뱃사공 오만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가 나룻배에 타는 것을 도왔다. 배가 물 위에서 미끄러지듯 움직이자 여인은 어깨를 움츠리고 고개를 떨구며 앉았다. 노를 저어가던 그는 여인에게서 깊은 슬픔을 느꼈다. 그들 사이에 침묵이 이어지자 사공 오만이 노를 저으며 입을 떼었다. 조용한 시간을 방해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무슨 곤란한 일이라도 있어 보이십니다. 고개를 든 여인은 사공의 눈과 마주치자 넉나간 듯이 말했다. 남편이 3년 전 세상을 떠났지요. 그는 가족과 일에 헌신하는 자상하고 따스한 사람이었어요. 미망이는 자신의 목소리가 흔들리자 강물 위로 눈길을 돌렸다. 우리는 결혼한 지 10여 년이 지났고 서로 깊이 사랑했지요. 그는 나의 전부였고 그의 웃음은 기쁨으로 집안을 가득 채웠으며 남편은 나에게 편안함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가 병에 걸렸을 때 나는 밤낮으로 그를 돌보며 그가 일어나길 빌었지만 그러나 병은 인정머리가 없었고 나는 그 병으로 남편이 쓰러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요. 배점이 부서지는 강 조각처럼 그녀의 목소리는 산산이 부서진 듯하더니 이내 말을 가다듬었다. 그가 간 이후로는 제 몸 일부가 사라진 것 같아요. 한때 따뜻함으로 가득했던 우리 집은 이제 춥고 텅 빈 것처럼 너무 허전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을 이겨보려 남편과 함께 걷던 버드나무 숲을 가는 길이랍니다. 사공 오만은 그녀의 깊은 슬픔을 공감했다. 오만이는 부드럽게 말했다. 많이 힘들겠습니다. 슬픔은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지요. 마치 우리 어머니를 떠나보낼 때처럼 말이죠. 미망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결국 눈물방울이 볼을 굴러 떨어졌다. 저는 종종 그가 내 옆에 있는 것 같아 그와 이야기하고 있는 나를 발견한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 상처가 낫는다고들 하지만 이 상처는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불안감까지 들어요. 흐르는 강물 위에 이 배처럼 내 마음은 계속 둥둥 떠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사공 오만은 침묵 속에서 노를 저으며 그녀의 말이 계속 이어지게 했다. 잠시 후 그가 말했다. 깊은 슬픔에 잠겨있을 때 길을 잃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공자님의 말을 빌리면 삶은 연속적인 순환이다. 잃는 것뿐만 아니라 얻는 것과 적응하는 법, 성장하는 법 등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미망이는 눈에 희망의 빛을 띠며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이 고통 속에서 어찌 성장할 수 있을지요? 어떻게 남편의 기억을 갖고 다른 것에 적응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남편께서는 부인이 영원히 슬픔 속에서 머무르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의 기억을 기리는 것은 부인께서 기쁨과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일 겁니다. 이것은 남편을 잊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부인이 살아가면서 남편의 기억과 함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녀는 열심히 귀를 기울였고 한결 마음이 가벼워진 듯 말했다. 제가 다시 행복을 찾는 것이 가능할까요?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재혼할 수도 있을까요? 사공우마는 미망인의 말을 신중하게 생각하며 잠시 노젓기를 멈추었다.
재혼은 자신의 마음속에서만 결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마음을 열기로 결정했다면 부인께서 남편과 나눴던 사랑을 소중히 여기고 그런 기억을 갖고 있는 당신의 과거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런 남자를 찾아야 해요. 부인은 다른 누구 못지않게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자격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는 이어 말했다. 친절하고 인정이 많고 삶의 고단함과 기쁨을 통해 부인의 곁을 지켜줄 사람을 찾아야 하며 인내심과 이해심이 있고 당신의 아픔 속에서 버팀목이 되어줄 그런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먼저 간 남편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진정한 새로운 동반자라 생각합니다. 슬픔이 아닌 감사의 마음으로 미망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현명하고 친절하신 뱃사공님, 당신의 말은 저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나는 다른 사람을 생각함으로써 남편의 기억을 배반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제가 온전하게 사는 것이 남편과 나눌 수 있는 평화인 것 같습니다. 뱃사공은 지혜로운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에 대한 당신의 사랑은 분명합니다. 비록 그가 없지만 남편에 대한 당신의 기억은 사랑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 기억들이 위로와 고통을 동시에 가져다 주지만 그 기억들을 잃고 싶진 않아요. 어느덧 버드나무 숲에 가까이 오자 지는 석양이 물 위로 붉은 빛을 냈다. 오마니는 배를 서서히 물가로 닿게 했는데 수영버들이 미풍에 흔들리며 긴 나뭇가지가 수면을 스치고 있었다. 그녀는 배에서 나와 사공 오마니를 향해 몸을 돌리며 진심 어린 감사의 목소리로 말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 슬픔을 나눌 수 있게 진정으로 도와주셨어요. 사공 오마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부디 버드나무 숲에서 평안과 위안을 찾기를 바랄게요. 미망이는 슬픔과 희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에요. 사공께서 오늘 나를 인도해 준 것처럼 강물이 당신을 부드럽게 인도하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사공의 어머님께서도 하늘에서 늘 지켜보시며 도와주실 겁니다. 미망인이 숲을 향해 걸어갈 때 사공 우마는 그녀의 모습이 석양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자신의 진심 어린 말이 슬픔에 잠긴 미망인의 짐을 덜어준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지며 다시 힘차게 노를 저었다. 흐르는 강물은 속삭이며 위로하는 듯했다. 배를 타러 오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알록달록한 사연들을 안고 탄다. 나뭇잎이 불같이 붉고 금빛으로 변해가는 어느 아삭아삭한 가을 아침이었다. 지친 기색이 역력한 한 선비가 배를 탔다. 그의 옷은 주름지고 얼룩이 가득했으며 얼굴에는 깊은 어둠의 흔적이 엿보였다. 선비는 세상의 무게가 어깨에 다 얹힌 듯 나루터 가장자리에서 머뭇거렸다. 사공 우마는 그에게 온화하게 다가갔다. 어서 오십시오. 어디까지 가십니까? 그 선비는 절망과 체념이 섞인 눈으로 허공을 가리켰다. 강 건너요. 그러면서 체념한 듯한 말을 이었다. 난 어디로든 떠나야 돼요. 사공 우마는 노를 젓기 시작하면서 선비의 고민스러운 표정과 작은 보따리를 가슴에 움켜쥐는 모습을 보았다. 사공 우마는 나직히 물었다.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십니까? 그 선비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마치 물속에서 답을 찾고 있는 것처럼 하염없이 물만 쳐다보고 있었다. 수년 동안 과거 시험을 위해 공부하는 데만 제 자신을 바쳤지요. 가족에게 명예를 가져다 주고 싶었고 그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보여주고 싶었지요.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사공오마는 선비를 향해 열심히 귀를 기울이다 말했다. 시험이 엄청나게 어려웠겠지요. 많은 명석한 두뇌들이 시험을 위해 경쟁하니 말입니다. 선비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실패했습니다. 한 번씩 실패할 때마다 타격은 점점 크게 느껴지고, 한 번씩 실패할 때마다 저의 희망은 더욱더 작아졌지요. 가족들은 저에게 의지하지만, 저는 계속되는 실패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들의 기둥, 그들의 희망이 되어야 하는데, 그들과의 약속을 이행할 수 없는 난, 어떤 가장인가. 그들은 나에게 너무나 큰 기대를 했는데, 지금은 내가 그들에게 너무나 큰 실망만 주었지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나는 그들을 부양할 돈도 없습니다. 사공은 꾸준히 노를 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선비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 신중하게 말을 골랐다. 선비님의 가치는 단 한 번의 시험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비께서는 이미 엄청난 헌신과 인내를 보였는데 가족들은 그것을 분명히 알 것입니다. 선비는 고개를 내저었고 그의 절망은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다. 그들은 나를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희생했지요. 부모님은 내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셨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동생들은 희생했습니다. 내가 지금 그들을 어떻게 대할 수 있겠어요? 그들의 모든 희생이 헛수고였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지요? 사공오만이는 공감이 솟구치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당신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말없이 떠나는 것은 그들에게 더 큰 마음의 고통을 줄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하고 시험 결과와 상관없이 당신을 필요로 할 것이에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 번은 모든 시험을 망친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저 사공이었지요. 선비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사공을 바라보았다. 사공, 당신한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그 일을 겪고 나서 시험에 낙방하는 것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답니다. 저는 인생 그 자체라는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부터 배우기로 결심했지요. 저는 뱃사공으로서 사람들을 나르고 그들 각각에게서 배웁니다. 저의 부모님과 아이들은 처음에는 실망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내가 만족하고 정직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비의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괴로운 표정이었다. 그런데 돈은? 어떻게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지요? 사공은 빙그레 웃었다. 아, 돈이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돈은 강이 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돈은 때로는 더 많이, 때로는 덜 흘러도 우리를 계속 나아가게 할 만큼 항상 충분하지요. 그래서 나는 여기저기서 약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작은 방법들을 찾았고, 우리 가족은 적게 소유하고도 더 많이 웃는 법을 배웠답니다. 선비는 의심의 눈초리로 사공을 바라보았다. 사공의 말은 참 간단하게 들리는구려. 하지만 부모님과 아이들이 여전히 실망하면 어떡하죠? 실패한 나를 원망하면 어쩌냐고요. 사공우마는 배를 물에 맡겨 표류하게 해두고 노젓기를 잠시 멈추었다. 그는 선비의 시선과 마주하며 당당하게 말했다. 실망하는 것도 삶의 일부일지 모르지만 이야기의 끝은 아닙니다. 당신의 가족은 당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에게 돌아왔다는 것과 또 당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는 안도감을 느낄 것이에요. 이 강물이 위대한 학자는 편하게 나르고 보잘것없는 뱃사공은 험하게 나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공평하게 그냥 흐릅니다. 당신의 가치는 시험 점수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가족들에게 당신이 회복력이 있다는 것, 다른 방법으로 기쁨과 목적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가족들은 당신한테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보고 또 느낄 것입니다. 선비는 그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 말은 서서히 그의 얼굴에 미소를 번지게 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그들과 마주할 용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사공 우만이는 미소 지었다. 한 걸음씩 내디드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가장 힘들겠지만 또한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당신을 향한 가족의 사랑은 어떤 실망보다 큽니다. 가족들은 당신이 탈없이 가장 안전하며 당신 자신이나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선비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낮은 목소리로 그는 속삭였다. 네, 사공.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도망칠 수 없어요. 나는 그들에게 내 존재를 비치고 있으니까요. 사공 우마는 배가 나루터에 도착할 수 있게 꾸준히 노를 저었다. 그들은 헤어질 때가 가까워지자 선비는 앞으로 닥칠 일에 몸을 사리며 심호흡을 했다. 선비는 의지가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사공 감사합니다. 당신의 격려는 내가 두려움을 떨치고 정면으로 마주설 힘을 주었어요. 나는 한쪽 길에만 너무 집착했던 것 같습니다. 성취감을 주는 인생에는 많은 길이 있다는 것을 잠시 잊었었나 봅니다. 당신의 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공 우마는 다시 결심한 선비의 모습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했다. 강물은 장애물이 있어도 항상 앞으로 흘러갑니다. 기억하세요. 인생은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이죠. 때로는 매끄럽고 때로는 소용돌이치지만 항상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당신도 가족들 곁에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드디어 나룻배가 나루터에 다다르자 선비는 배에서 내려 마지막으로 사공을 향해 몸을 돌려 인사했다. 당신의 친절함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공 우마는 선비가 새삼스럽게 처음 본 모습과는 달리 목표가 뚜렷한 모습으로 자신의 마을을 향해 희망차게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선비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사공 우마는 묵묵히 그에게 용기와 힘을 빌어주었다. 끝없이 흐르는 강은 다시 한번 사공에게 희망의 이야기를 가져다 주었으며 마주친 사람들의 삶에서 연민과 이해를 다시금 느껴보았다. 어느 날 아침 안개인지 물인지 모를 정도로 안개가 아직 물과 어우러져 있을 때 사공 우마는 오늘 하루도 넓고 고요한 강을 건너기 위해 자신의 배를 준비했다. 해가 점점 떠오르자 안개가 거쳐 투명한 하늘이 나타나며 사공의 나룻배에 다양한 사람들이 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등에 짐을 진 보찜 장수, 그를 왜는지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선비, 그리고 옆에서 한숨을 연방 내쉬고 있는 할머니, 또 거드름 피우며 뒷짐진 양반도 그의 배에 올라탔다. 비단 옷을 입고 우쭐거리는 양반은 노를 젓기도 전에 짜증이 난 듯 보였다. 사공 우만이 노를 저어가기 시작부터 양반은 심통이라도 난 듯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해는 좀 뜨거웠고 배는 좀 작았고 강물은 좀 느린 것 같아 조바심이 났던 양반은 시시각각 지날 때마다 동동거리며 사공에게 쏘아 붙였다. 노를 더 빨리 젓지 못하겠어? 나는 중요한 일이 있는데 당신 배가 느려서 내 시간이 낭비되고 있지 않소? 까다로운 사람들을 상대하는 데 익숙한 사공 우마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노 젓기를 열심히 이어갔다. 그러나 양반의 화는 더욱 거세질 뿐이었다. 어느 순간 발끈한 그는 옆에 있는 보찜을 발로 찼다. 그러자 보찜 장수는 화들짝 놀라며 짐을 끌어안았다. 뱃삭은 받아먹으면서 이게 무슨 수작이야? 너희 뱃사공들은 다 똑같아. 게으르고 무능해. 사공 우만의 인내심은 바닥이 났지만 그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는 양반과 논쟁하는 것보다 묵묵히 있는 것이 낫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드디어 배가 나루터에 다다르자 양반은 급히 서두르다 젖은 널빤지에 미끄러지며
얕은 물로 발이 빠져 그대로 엎어졌다. 옷이 흠뻑 젖고 망신을 당한 양반은 사공의 잘못이라는 듯 한참을 노려보더니 돌아섰다. 사공은 씁쓸하게 다시 노를 저어 다른 사람들을 내려줄 다음 나루터로 가면서 생각했다. 강은 아무리 오만한 사람이라도 겸손하게 만들어버리는 힘이 있구나. 오만이 노를 저어 강을 건너기 시작하자 아까부터 한숨만 내쉬던 할머니는 아침밥 먹다가 아들과 격렬한 말싸움을 벌여 배를 골고 나왔다며 자신은 외롭게 내댕댕이 쳐진 것 같다고 소리 높여 말했다. 그녀는 뱃머리에 앉아 귀에 거슬릴 정도로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다. 아이고, 내가 왜 아이를 낳았을까?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그저 말다툼만 할 뿐이요. 나는 자식을 키우면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었고 온 힘을 다해 소중히 키웠지. 그런데 이제는 다 컸다고 사소한 일로도 나한테 대들어. 아침엔 머리카락으로 소란스러웠지요. 나는 항상 젊은이는 머리를 단정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하지만 아니야. 아들은 마치 떠돌이 시인처럼 길고 거칠게 길러야 한다고 주장해요. 이게 뭐 한양에서 많이 하는 머리라면서 말이요.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걸 내가 이해를 못한다고 화까지 내자노? 또 나는 밤에 여우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닭장문을 닫으라고 그에게 수십 번이나 말하지요. 하지만 그는 항상 시를 써야 한다나, 뭐 자기 꿈은 시인이라나 하면서 정신이 딴 데 가 있어요. 바로 보름 전에 아들이 부주의해 암탉 3마리를 잃지 않았겠소? 그래서 내가 식량을 지켜야 하는 실용적인 게 우선이라니까. 뭐 간섭하지 말라고? 꿈이 더 중요하다고.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되레 화를 내니. 아이고 속상해. 비록 노를 졌지만 실제로는 학식이 있었던 사공은 할머니의 푸념에 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었다. 한 손으로 노를 저으며 그는 할머니를 향해 말했다. 할머니, 아들과 말다툼하는 것은 할머니가 아들에게 그의 의견과 생각을 갖도록 길러준 때문 아닐까요? 정말 잘 키웠다는 것을 할머니에게 알려주는 거라고요. 할머니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사공을 바라보며 훌쩍거렸다. 아, 그래요? 내가 아들을 잘 키웠다고요?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런데 사공은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요? 네, 만약에 아드님이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이 없었다면 그는 꼭두각 씨였을 것이고 또 누가 꼭두각 씨와 논쟁을 하고 싶어 할까요? 꼭두각 씨는 절대 반박하지도 않으며 고개만 끄덕이고 말을 잘 듣지요.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껄껄 웃었다. 할머니도 웃다가 말고 꺼림칙한 미소로 바뀌며 말했다. 사공 말도 일리가 있어. 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은 아프고 속상해. 나를 더 이상 존중하지 않거나 내 말을 무시해버릴까봐 두려워. 사공은 꾸준히 노를 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그래요, 할머니. 하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말할 때 방해하지 말고 그의 말을 들어주면서 우리 아들이 그럴 수 있겠구나 하면서 경청해 보세요. 서로 존중하는 것을 쌓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할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인내심만 있으면 아들의 말을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는 정도는 분명히 해낼 수 있어요. 그러면 두 사람 다 더 가까워지고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그 순간에 상처가 되는 말을 한 아들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어쩌면 언젠가 아들은 꿈과 실용적인 것에 균형을 맞추는 법을 배울 거예요.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지만 표정은 누그러져 있었다. 사공의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좀 나아졌네. 훈장님한테보다 더 훈계받은 것 같네 그려. 사공은 노를 계속 저으며 말했다. 아, 할머니, 저는 원래 뱃사공은 아니었어요. 저는 훌륭한 유생들 밑에서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강에서 어떤 책보다 더 많은 지혜를 발견했어요.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강물이 흘러 물길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 움직이고 적응하고 때로는 이 모든 것을 다 넘어 길을 만들지요. 다 방법을 찾으면 길이 있더라고요. 할머니는 이제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화답했다. 사공은 지혜가 있구려. 젊은이의 조언은 나에게 희망을 주었어. 나는 사공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열린 마음으로 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애써 볼 생각이요. 나루터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의 몸과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 보였다. 친절한 사공한테 들은 이야기로 할머니는 큰 걱정이 덜어진 것이다. 내일 사공의 나루터에는 웃음과 사랑이 강물처럼 자유롭게 흘러서 그와 함께 배를 탄 사람들은 좋은 기억을 갖고 내린다. 자신이 그 양반처럼 심통만 부리지 않는다면 말이다. 이른 아침 쌀쌀한 날씨로 초겨울이 곧 닥칠 기세인 듯한 어느 날이었다. 노총각 뱃사공 우마는 오늘 하루도 자신의 나룻배로 새로운 얼굴과 새로운 이야기들로 꽃피울 준비를 했다. 오늘 배에는 선비와 노인이 탔고 뒤이어 소박해 보이는 여인이 보따리를 품에 꼭 끌어안고 배에 올랐다. 사공이 외쳤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배가 강을 가로질러 미끄러지듯 지나갈 때 노인이 사공에게 말했다. 사공은 참 성실하기 그지없지. 아, 지난번에 앞집 할매가 아들하고 다투고는 사공이 가르쳐 주는 대로 했더니 아들하고 사이가 아주 좋아졌다지 않나? 아주 사공이 훌륭해서 어디 자만 처자 있으면 매파로 나서야겠다 하더라고. 아, 예. 할머니가 그렇게 기뻐하신다니 다행이군요. 제가 말씀드려도 고지 안 듣는 사람도 있는데 할머니께는 제가 오히려 감사를 드려야겠네요.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배는 흘러가고 있는데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소박한 여인이 갑자기 강물 속으로 뛰어들지 않는가? 아이쿠야, 저를 어째? 어서 사람을 구해야지. 갑작스러운 소동으로 배는 몹시 흔들렸고 충격으로 사람들은 소리를 질렀다. 사공은 망설일 틈 없이 재빨리 물속으로 뛰어들었으나 급류에 휘말린 여인은 저만치 멀어져 있었다. 여인은 살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저 몸을 물에 맡기고 요동도 하지 않는 것 같았다. 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저 아이고 어쩌나 소리만 연발했다. 그 여인이 가라앉기 시작하자 바로 사공은 그의 강한 팔을 뻗어 여인을 감싸고 물살에 맞서 싸우며 배 있는 곳으로 헤엄쳐 갔다. 겨우 여인을 배 위에 올려놓고 보니 여인은 물을 얼마나 먹었는지 축 늘어져 있었다. 사공은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흔들리는 배 위에서 여인의 몸을 두드려 물을 토하게 했다. 캑캑거리는 여인을 두고 옆에 선 선비와 노인은 그저 쩔쩔매고 있었다. 그래도 사람을 살려 건져놓은 것만이라도 다행이네. 정말 다행이야. 다 사공 덕이네. 아니 무슨 곡절인지 몰라도 이 차가운 물에는 왜 뛰어드노? 둘 다 옷이 저렇게 젖어 추워서 어쩌나 그래. 겨우 숨을 내뱉으며 살아난 여인을 보고 사람들은 안도감을 느끼며 제자리에 앉았다. 어느덧 배가 나루터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뿔뿔이 헤어졌다. 배에 주저앉은 여인은 흠뻑 젖은 채 벌벌 떨면서 계속 울고 있었다. 사공은 당혹감에 뒤섞인 눈빛으로 여인을 바라보았다. 뒤늦게 마주한 여인은 기품 있는 아름다움이 있었다. 괜찮으십니까? 대체 무슨 일로 그렇게 절망적인 행동을 했어요? 사연을 털어놓는 여인의 눈에서는 여전히 눈물이 가득했다. 저는 저 강물의 품이 차라리 포근해 보였어요. 그러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것 같았거든요. 얼마나 괴로우면 그랬을까 합니다만 아무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집에서 기다릴 테니 어서 돌아가십시오.
전 갈 데가 없습니다. 석 달 전에 시집을 가서 갑자기 남편 상을 당하게 되니 시부모님은 다 며느리 잘못 들인 탓이라며 저를 쫓아냈지요. 친정집에서는 제가 소방 맞은 불효의식이라고 집에 발도 못 들이게 합니다. 그러니 제가 갈 곳은 어디일까요? 여인의 마음이 너무도 애달파 할 말을 잃은 사공우마는 참으로 난감했다. 우선 뼈가 애이게 추우니 젖은 옷이라도 갈아입을 요량으로 일단 자신의 집으로 가겠느냐고 물었다. 예, 제 목숨도 살려주신 은인인데 받아주신다면 따라가겠습니다. 여인은 사공의 마음씀과 친절함에 희망의 빛을 느끼며 따라갔다. 그녀는 사공의 따뜻한 배려로 큰 위안을 느끼며 몸을 추스리고 있었다. 그 후 일상의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는데 청소하고 요리도 하니 슬픔의 상처가 조금씩 잊혀져 가는 것이었다. 그녀의 절망에 빠졌던 삶이 서서히 밝게 변화되어 가는 것 같았는데 그렇게 얼마의 세월이 흘렀다. 저 내일은 친정집에 가봐야겠어요. 꿈에 아버님이 보였는데 마음이 편치 않네요. 그럽시다. 내가 집 근처까지 같이 가주겠소. 여인의 친정집으로 향한 사공우마는 그녀가 양반집 교수라는 것을 이제서 알게 되었다. 커다란 소슬 때문에 하인들이 여럿인 집안으로 여인을 들여보내고 난 우만이는 담장 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한참 후 여인이 나와서 말했다. 아버님이 당신을 보고 싶어 해요. 우리 같이 들어가서 어서 인사 올려요. 그리하여 사공우마는 여인의 친정집에 들어가서 큰 절을 올려 인사드렸다. 여인의 부모님은 연방 고맙다는 말을 하며 사공 손을 잡고 놓지 않았다. 혼인을 허락받은 사공과 여인은 서로 천생연분으로 만나게 되어 자손도 여럿 두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소박한 일인 사공으로 살아가면서도 늘 남들에게 관심을 갖고 같이 공감하며 살던 인정 많은 노총각 오한에게 하늘에서 복을 내렸다는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이야기 고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